안녕하세요, 류나아빠입니다. 오늘은 힘겨웠던 홍역 자가치료 마지막 2부를 준비했습니다. 본 영상에는 발작, 경련, 혈변 등 다소 보기 힘든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역 판정을 받았음에도 특유의 발랄함과 쾌활함은 이날 새벽부터 혈변이 시작되었습니다. 밤새 혈이 섞인 설사를 자주 했습니다. 럭키는 빠른 속도로 수척해지고 제 손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숨쉬는 것조차 버거워 보이고 이제는 일어서기조차 힘든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이렇게 밝은 곳으로 가. 그런데 이날 저녁 하루 종일 누워만 있던 럭키는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오랜 기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저는 이날 일찍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럭키는 이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거실 한가운데 쓰러져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죽지 않고 설사라도 나온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얼마나 찝찝했을까. 엉덩이를 씻기고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 목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물티슈로 온몸을 깨끗이 닦고 빗질을 해주었습니다. 지금 당장 숨이 멎어도 이상할 게 없는 럭키였기에 세상에 나와 목욕 한번, 빗질 한번 제대로 못해주고 보낸다면 두고두고 미안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었기 때문입니다. 불러도 반응이 없고 눈을 마주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가슴은 더욱 미어옵니다. 반나절 엎드려만 있던 럭키는 또다시 힘을 모아 볼일을 보는가 싶더니 이내 주저앉아 버립니다. 순간순간 희망과 절망 사이를 하루에도 몇 번씩 오고 갑니다. 가슴 아픈 순간은 겪을 대로 다 겪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날 저녁 럭키에게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초점이 사라지고 호흡을 하지 못하고 온몸이 굳으면서 몸이 제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내 분비계를 거쳐 위장을 공격하고 이제는 신경계를 파괴시키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파보로 보낸 아이가 눈앞에서 이렇게 발작, 경련 증상을 일으키며 죽어갔었는데 그때의 악몽이 떠올랐습니다. 심장 마사지를 하면서 진정될 때까지 손으로 토닥이면서 이름을 계속 불렀습니다. 혹시나 모를 쇼크를 막기 위해 중간중간 진정될 때 설탕물과 포카리 스웨트를 잇몸에 살짝 적셔줬습니다. 럭키의 경우 발작이 한번 일어나면 3에서 5분 정도 지속되었고 발작이 끝나면 저희는 셀레나제를 한 통 먹여주었습니다.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않는 상태지만 이날부턴 친구의 추천으로 초유 분유를 사서 강제로 구별을 했습니다. 발작을 지켜보는 것은 고통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지날수록 발작의 형태는 다양해졌고 지속시간이 10분 내외에서 길게는 20분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발작 중에 소변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친구가 보내준 홍역 관련 치료제를 받아 수액을 함께 놔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몇 시간 간격으로 발작을 일으키고 힘이 빠져서 누워있기를 반복. 발작 경련이 시작되면 한시를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수의사들은 얘기를 합니다. 발작이 시작되면 앞으로 12일 정도가 고비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발작과 경련 증상은 계속 지속되었지만 초유, 약, 수액, 셀레나제 덕분에 럭키는 힘을 조금 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신경계 공격을 받으면서 회복될 기미가 없었던 장이 좋아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디스템퍼 바이러스는 한마디로 돌아다니면서 공격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괜찮아? 옳지. 마음대로 안 돼.
아이도 힘겨운 럭키의 모습을 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발작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소리를 지르는 럭키의 모습을 보고 리누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발작이 발병한 지 6제가 되던 날 럭키는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 리누가 놀고 있는 곳까지 걸어와 엎드렸습니다. 형아 노는 거 같이 옆에 있고 싶었어. 장난기 많은 친구인데 본인도 놀고 싶다는 의미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괜찮았어? 이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죠. 조금만 더 힘내자 럭키야. 완전 대박입니다. 리노 엄마가 카카오톡으로 럭키의 똥 사진을 보냈습니다. 럭키야, 럭키? 이게 무슨 일일까? 장이 회복되면서 럭키는 초점이 살아나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이후 발작 증상은 사라졌습니다. 아저씨 왜요? 저희 가족은 끝이 안 보이는 절망의 긴 터널을 지나 희망의 출구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점점 똘망똘망해지고 혼자서 집안 이리저리를 다녔습니다. 우 쉬한다. 심지어 이제는 초유 분유를 강급하지 않고 스스로 잘 먹기 시작했습니다. 장이 잡히니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식욕이 슬슬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럭키가 좋아하는 장난을 쳐봤는데 반응이 오네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개감동이 아닐까요? 이 아이 너무 멋있는 생각이야. 다음날 밤새 눈이 내렸는데 슬픔 가득했던 첫눈 내린 그 슬픈 그날과는 180도 다른 기분을 느낍니다. 이제 친구가 추천해준 로얄 캐닌 리커버리식을 먹이기 시작했는데요. 리커버리식을 준비하면 빨리 내놔라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알았어. 얼마 만에 들어보는 줄까? 우리 럭키 오케이? 목소리입니까? 알았어. 밥 먹자. 발작 때를 제외하고 20여일 넘게 소리 한 번 못 내더니 밥 앞에서는 이렇게 큰 소리로 울어버립니다. 일정 궤도에 오르자 아팠던 만큼 회복 속도도 빨랐습니다. 밥도 잘 먹고 설사도 안 하고 발작도 싹 사라지면서 장난꾸러기 럭키는 본래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 광대를 물으면 엄마 아무것도 안 했는데. 럭키도 그 고마움을 아는지 정성스레 핥습니다. 럭키 형 리누도 말은 안 했지만 그 기쁨은 감출 수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자야. 며칠 동안 잘 먹은 럭키는 살도 찌고 완전히 다 나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아프고 힘들어했던 만큼 지금 느낀 행복은 훨씬 더 크고 값집니다. 옳지. 기다려. 옳지. 먹자. 럭키가 죽지 않고 살아남으로써 저희 가족은 다시 행복을 찾았는데요. 그 중에서 리누가 제일 기뻐하는 것 같았고 리누 엄마도 그리고 저 역시도 우리 막내 럭키의 장난과 재롱에 웃음이 가시질 않습니다. 아휴 저렇게 좋을까요? 혹시라도 내 아이가 지금 홍역에 걸렸다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죽던지 살던지 둘 중에 끝장을 볼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저희 럭키처럼 2개월령의 어린 아이들은 입원이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자가 치료를 해본 결과 한창 혈변이 나올 땐 하루에 30분 간격으로 혈변이 나오는데 그거를 과연 병원에서 일일이 다 닦아줄 수 있을까 의문이 사실 들긴 했습니다. 물론 병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죠. 하지만
집에서 내가 자가치료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하면 가장 베스트는 혈청 주사를 맞춘 다음에 집에서 정성껏 자가 케어를 해주는 것이 아마 아이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홍역 치료일 것 같습니다. 그대로 안락사를 시켰다면 아마 럭키는 제대로 된 목욕 한번 못 해보고 무지개 다리를 건넜을 것입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럭키의 첫 목욕을 정성스럽게 마치고 이제는 벌써 럭키가 7개월이 됐습니다. 시간 참 빠르죠. 아마 누가 봐도 이 아이는 아픈 아이처럼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홍역의 후유증에 잔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신경계도 마찬가지고 발바닥, 이빨도 홍역 후유증이 전혀 1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점이 사실 저희들은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할 따름이죠. 지금 다니는 동네 동물병원 원장님께서도 도저히 홍역을 치렀던 아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현재 전반적인 상태가 매우 훌륭하다고 이렇게 또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또 한번 남모르는 좀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 천당과 지옥을 오고 갔던 럭키의 홍역 자가치료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Bound to a wheelchair, but the end will come soon. My angel don't